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빅브라더가 된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출범했지만 개학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라는데 지금 보면 실책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면서 언론과 민간인, 상대 정파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략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공수처는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만 제한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과 주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맞는 겁니까? 청와대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한 달 전 김병률 회계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를 폭로한 TV조선 기자의 조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휴일에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차량으로 의전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한 기자의 통신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선 통신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 직전 출입처 취재원까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과 심지어 아사히신문 기자까지 털렸습니다. 나중엔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은 물론이고 50대 가정주부 팬도 조사됐죠.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닌 안철수 후보도 조회당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70명의 기자가 있는 단톡방까지 들여다봤고요. 공수처가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사찰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이런 무차별적인 조회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검열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뻥 같습니다. 일각에선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 국정원이나 지무사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공수사와 방첩을 핑계로 민간인을 사찰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친여 셀럽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여당이 맞장구를 치고 이걸 다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공수처를 바로잡기는커녕 예산과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인력과 예산 이거를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수사를 했지만 이렇게 인권과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검찰 개혁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라고 감쌀 만큼 공수처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건가요? 괴물 검찰을 잡겠다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과 행동이 꼭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